파이 계급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잊을만하면 커뮤니티에 떠도는 짤인데요. 카스타드가 저급은 아니지 않냐? 몽쉘이랑 OS가 진작에 초코파이를 누른 거 아니냐? 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댓글도 보이더라고요. 오리온 초코파이는 명예 속자 교수, 명예 1위 느낌이다. 그냥 1위 말고 명예 1위 자리. 초코파이는 파이류 제과 시장을 연 장본인이니까 이런 칭호가 붙을만도 하죠. 물론 매출로도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렸고 국내에 수많은 카피 제품을 놨습니다. 오리온과 롯데가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벌하게 싸우기도 했죠. 이 싸움에선 원조인 오리온이 결국 지게 됐지만요.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오늘은요, 과자류의 유행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는 요즘 같은 때 반세기 가까이 사랑받고 있는 이 초코파이에 대한 이야기와 후발주자로 등장한 OS와 몽쉘이 어떻게 초코파이를 위협할 수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초코파이 전쟁입니다. 초코파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시멜로죠. 사실 이 마시멜로는 식물 이름입니다. 무려 기원전 2000년 전 이집트인들은 마시멜로 뿌리를 끓여서 기침약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 마시멜로가 19세기 프랑스로 건너가더니 간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시멜로 뿌리와 설탕, 물, 계란 흰자를 넣어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과자를 만들었거든요. 19세기 후반부터는 마시멜로 뿌리를 젤라틴으로 대체해서 만드는 대량 생산법을 개발했고요. 이게 지금의 마시멜로입니다. 20세기 초부터는 이 마시멜로를 활용한 과자들이 만들어졌죠. 1901년 캐나다에서 만든 휠팻을 시작으로 미국의 멜로마스와 1917년 등장한 문파이까지 마시멜로를 이용한 다양한 파이들이 나왔지만요. 여기서 문파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딱 봐도 감이 오시죠?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이 문파이에서 시작하거든요. 문파이를 처음 만든 채터누가 베이커리에 따르면 문파이는 한 광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베이커리의 영업사원이 테네시의 광산을 찾아가서 광부에게 어떤 과자가 먹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해요. 달만큼 큰 과자요. 황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채터누가 베이커리는 이 말에 착안해서 10cm짜리 달 모양의 크래커를 만듭니다. 근데 당시엔 크래커 위에 마시멜로를 얹고 초콜릿으로 코팅해 파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채터누가는 여기서 조금 더 개량해서 과자 위에 마시멜로를 올리고 또 그 위에 과자를 얹어서 초콜릿으로 코팅해 출시합니다. 이렇게 문파이가 탄생했어요. 근데 이게 당시엔 과자로 팔린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점심 메뉴로 팔렸습니다. 크고 저렴한데 우유랑 같이 먹으면 영양학적으로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인기를 끈 문파이는 미국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과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후 전 세계의 다양한 기업들이 문파이를 모방해서 팔았죠. 한국의 오리온도 이걸 보고 초코파이를 만들 생각을 합니다. 1973년 식품협회 주관으로 미국에 간 오리온 연구소 직원들이 조지아주의 한 호텔에서 문파이를 먹게 됩니다. 우유와 함께요. 오리온이 이거다 싶었는지 국내에서 비슷한 걸 만들기로 결심해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개발에 들어갔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문파이는 통밀로 만든 거칠고 딱딱한 크래커를 씁니다. 다이제스트 같은 크래커 아시죠? 이걸 그레엄 크래커라 하는데요. 문파이는 이 그레엄 크래커를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이게 마시멜로의 수분을 흡수해서 살짝 부드러지기 때문에 식감도 좋았고요. 그런데 오리온은 이런 딱딱한 크래커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어는 보는데 크래커가 너무 무르다 보니 마시멜로의 습기를 빨아들여서 과자가 죽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무르지 않는 적당한 질감의 크래커를 굽는데 성공하고 1년의 시도 끝인 1974년 오리온 초코파이가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달달한 초콜릿에 쫄깃한 마시멜로, 부드러운 크래커의 질감, 나오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당시 가격은 50원이었는데요. 그때 삼양라면이 30원이었으니까 꽤 비싼 가격이었죠. 출시 2년 뒤에 무려 100원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고급 과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초코파이와 군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도 초코파이가 고급 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군에서 보급하는 건 아니었고 종교 행사에 가야 주죠. 당시 종교계에서는 전도하기에 적합한 곳 중 하나가 군대라고 봤거든요. 근데 군인에게도 주말은 귀합니다. 종교 행사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군대 밖에서 파는 일명 싸제 음식을 나눠주는 거였죠. 적당히 비싼데 고급지고 달달한 초코파이가 군대의 딱이었습니다. 게다가 초코파이는 보관도 쉬우니까요. 이런 문화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이때 인상이 꽤 강했는지 미국 드라마에선 인류 최후 전쟁 중 한국 식료품 가게에서 찾은 귀한 음식으로 초코파이가 등장합니다. 주한미군 한국어 웅변대회에서 눈 못 주어준 초코파이 드셔보셨습니까? 소리치는 장면도 재밌는 장면 중 하나였죠. 이러니 경쟁사들도 안 뛰어들 수 없겠죠. 먼저 78년 롯데제과에서 롯데 초코파이를 출시합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보다는 저렴하고 맛도 조금 다르긴 했는데요. 이미 오리온 초코파이는 오리지널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롯데 초코파이는 딱히 큰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점유율 7대3, 오리온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죠. 롯데가 이 점유율 좀 뺏어보겠다고 이것저것 도전했어요. 이름을 코코아 파이로 바꿨다가 이것도 영 반응이 안 나오니까 88년에 초코파이로 재출시하거든요. 그런데 롯데가 아무리 힘을
못 쓰긴 했어도 오리온 입장에선 열받는 상황입니다. 디자인도 모양도 맛도 비슷하니까요. 1988년 결국 오리온이 포장이 비슷하다고 판매 가처분 금지 신청을 걸게 돼요. 아니 너무 비슷하게 만드시니까. 그런데 반전, 롯데가 한 발 물러서면서 법정 화해로 일단락됐어요. 하지만 오리온은 여전히 못마땅합니다. 롯데뿐 아니라 혜태제과도 86년 혜태 초코파이를 출시했고 89년엔 크라운 제과가 크라운 초코파이를 줄줄이 출시했거든요. 참다 못한 오리온이 90년대 후반 롯데 제과를 비롯한 여러 경쟁사들과 초코파이로 상표권 분쟁에 들어갔어요. 전쟁의 시작이죠. 그럼 롯데나 혜태는 여태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문제없이 쓸 수 있었을까요? 상표권 분쟁은 기업에게 아주 예민한 이슈입니다. 비슷한 예로 롤렉스가 LG 디스플레이의 롤레드에 소송을 건 것도 이름 때문이었거든요. 1974년 오리온이 처음 초코파이를 출시할 때 상표를 등록한 건 초코파이가 아니라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때문에 78년 롯데가 롯데 초코파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혜태와 크라운도 이런 방식으로 상표를 등록했고요. 오리온 입장에선 복장 터지는 거죠. 법원에 가서 이런 주장을 해요. 초코파이는 74년에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홍보를 한 결과 소비자들이 알만한 유명 상표가 됐고요. 이건 우리만의 상표가 되어야 합니다. 납득이 되죠? 그럼 롯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리온은 과자와 과자 사이에 마시멜로를 넣고 초코로 코팅한 제품을 초코파이라고 이름 짓고 이걸 오리온의 초코파이라고 상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란 스타일의 제품은 오리온이 처음 개발한 게 아닙니다. 1917년 미국에서 탄생한 문파이의 형태를 따온 제품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여기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어요. 롯데의 주장처럼 오리온은 과자와 과자 사이에 마시멜로를 넣고 초코로 코팅한 제품을 초코파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 상표 등록을 하진 않았거든요. 또 롯데가 초코파이를 출시하고 상표 등록을 했을 때 그 즉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죠. 법원의 판단은 소비자들이 초코파이를 특정 제품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팥빙수, 치킨, 피자처럼 하나의 음식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초코파이란 이름을 여기저기 쓸 수 있었던 거고요. 상표 분쟁에서는 오리온이 지긴 했었지만요. 어찌됐든 소비자들 사이에선 오리온 초코파이가 오리지널로 인식되긴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조금 억울해도 이걸로 만족해야죠. 다른 기업들이 다른 스타일의 과자를 만든 것도 이 오리온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모양의 초코파이로는 안 되니까요. 여기에 가장 먼저 도전했던 기업 크라운 제과입니다. 크래커 사이에 마시멜로 대신 딸기잼을 넣은 빅파이. 초코파이보다 뭔가 바삭바삭한 느낌 있죠? 푹신한 식감을 내는 마시멜로 대신 얇게 바른 딸기잼 때문입니다. 마시멜로에 비해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좀 더 크래커스럽죠? 같은 시기에 혜태제과도 초코파이에 대적할 제품을 내놓습니다. 바로 OS. 이건 지금도 초코파이와 경쟁 중이죠? 컨셉부터 초코파이와는 정반대로 잡았어요. 동그란 모양 대신 사각형으로 딱딱한 크래커 대신 케이크 시트를 마시멜로 대신 초코크림을 가운데 바른 거죠. 부드러운 매력이 있어요. 초코파이보다 OS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 때문일 겁니다. 빅파이와 OS의 등장 후 드디어 오리온 초코파이 점유율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점유율을 50%까지 끌어내렸거든요. 여전히 잘 팔리긴 했지만 꽤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오리온은 다른 무기가 필요했죠. 예를 들면 정과는 다른 특별한 마케팅 같은 거예요. 1989년 오리온이 던진 회심의 마케팅, 정입니다. 제품 자체로 광고를 한 게 아니라 감성을 파고들었어요. 아련한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 바카스 광고와 함께 초코파이는 90년대 소비자들의 감성을 제대로 건드렸거든요. 덕분에 초코파이 매출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똑같은 제품을 마케팅만 달리했다고 매출이 늘어날까? 엄청나게 늡니다. 90년대 단일 상품으로는 최초로 월 40억 이상 매출을 내거든요. 오리온이 정 캠페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상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2006년엔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이 직접 초코파이 CF에 출연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1990년 파이류 스코어 OES 73억 원, 빅파이는 30억 원이었습니다. 후발주자치고는 괜찮은 성적이었지만 초코파이는 넘사벽이었어요. 170억 원을 찍거든요. 그럼 잠깐 잊고 있었던 이 롯데 초코파이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4위를 가져가면서 아주 뒤처지진 않았어요. 이 애매한 4위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도전해봅니다. 사실 87년에 샤르망이라는 초코파이 상위 호환 제품을 내놨다가 소리소문 없이 철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다시 출시할 계획을 세웁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요. 그렇게 태어난 게 바로 몽슈.
몽쉘. 1991년에 나왔으니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당시엔 몽쉘 통통으로 불렸는데요. 이 통통이란 말이 살찐다는 뉘앙스가 풍긴다고 해서 나중엔 없앴다고 해요. 이 몽쉘이 초코파이와 다른 점은 크래커가 아닌 OS처럼 빵을 썼고 마시멜로 대신 화이트 크림을 두텁게 채웠다는 겁니다. 이게 OS처럼 강력한 마니아층을 만들어냈죠. 한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성당에서 초코파이 대신 이 몽쉘을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주 종교활동 시간엔 천주교에 오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해요. 초코파이와는 다른 고급스러운 맛이 있었던 거죠. 몽쉘은 개당 200원, 비싼 가격에도 꽤 잘 팔렸습니다. 경쟁사들도 나름 본인들만의 파이 영역을 구축한 거죠. 물론 지금은 오트, 카스타드, 프레시베리 등등 다양하게 배농된 파이들이 등장하면서 많이 분산됐지만요. 90년대 초반까지 치열했던 파이 전쟁, 빅3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1차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OS는 뭔가 성에 안 찼는지 2000년대 중반부터 특이한 것들을 만들었네요. 고구마, 녹차, 모카, 딸기, 그릭 요거트 같이 빵에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거든요. 이때 초코파이도 바나나 초코파이로 반응을 꽤 끌었는데요. OS는 여기서 받고 더 나갑니다. 자색 고구마, 미숫가루 라떼, 콜드브루, 민트 초코를 출시하면서 완판시켜버리거든요. 그 결과 만년 3위였던 OS가 2020년에 몽쉘을 앞지르고 2위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죠. 굳어버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가 저는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오래된 추억의 과제지만 시대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여전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니까요.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과자가 아닌가 합니다. 어떤 맛을 가장 맛있게 드셨는지 또 어떤 맛의 파이가 나오면 재밌을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